안녕하세요. 미리의 생활감상실, 저는 미리입니다. 오늘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노르웨이의 숲 또는 상실의 시대 이 두 판본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상실의 시대가 왜 두 버전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는 1989년에 유유정 선생님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먼저 번역을 조금 해주셨고요. 이후에 2013년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로 양억관 선생님께서 노르웨이의 숲으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판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민음사에서 요 노르웨이의 숲 같은 제목으로 양장본 그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은 노르웨이의 숲 요 세문전 시리즈와 내용이 같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상실의 시대와 노르웨이의 숲 요 두 가지 판본을 조금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점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 영상을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이 조금 더 익숙하시죠? 사실 저는 19년 전에 문학사상사의 상실의 시대 이 책을 먼저 읽었었어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 이 책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하루키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한국 독자에게 붙이는 한국어판을 위한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은 문학 사상사판의 상실의 시대에만 있고 민음사의 노르웨이의 숲에는 한국어판에 붙이는 서문이 없거든요. 대신 옴기니의 해제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문이 있고 없음이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데에 큰 감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실의 시대 를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전부를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제목을 편집하시면서 붙인 것 같은데 그 서문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한국의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서문 전체를 두 줄로 줄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처럼 쓰여 있어요. 이 작품을 쓰게 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하루키 작가의 개인적인 약간 감정적인 배경, 어떤 마음을 담으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고, 그려내려고 한 것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의 무게에 맞서는 것인 동시에 외부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나 그 싸움에서 살아남게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서 일부러 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하루키 작가가 이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되게 되어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독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서문에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상실의 시대 문학 사상사판을 제가 19년 전에 처음 읽었었는데 이 책 뒤편에 작은 엽서가 있었어요. 흰 색깔. 그래서 출판사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인쇄가 이미 되어 있어서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은 출판사로 보낼 수 있게 그런 엽서가 같이 책에 있었어가지고 되게 신기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정말로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상실의 시대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반면 세문전 시리즈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 시대에서 읽혀질 만한 의미 있는 고전을 담아내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담백하게 적혀져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 책을 열자마자 바로 작품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압도될 수 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작품이 딱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 표지도 예쁘다. 그래서 소장하기에 요 판본 혹은 그 빨간 색깔 양장본 그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좀 소장 욕구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사상사 상실의 시대에는 소설의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번역가 선생님의 의견인지 편집부 측의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 나눠져 있는 장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소제목이 붙어져 있어서 이야기를 읽을 때, 아, 이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전개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소설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40살이 된 화자가 노르웨이의 숲 노래를 듣게 되면서 나오코를 회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1장에서의 부제는 아련한 추억 속의 나오코라고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2장에 그 고3 때 자살하게 된 친구 기즈키를 떠올리게 될 때는 죽음과 마주했던 17살의 봄날이라고 부제를 붙인다든지,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게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반면 미음사의 노르웨이의 숲에는 이렇게 그냥 6장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콤팩트하게 읽을 수 있다, 단순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번역 문체의 차이인데요. 이 문학사상사 버전을 번역하신 유유정 선생님께서는 일단 이 책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89년도 책이니까요. 오래되기도 했고, 유유정 선생님 본인께서도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1922년생으로서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가 굉장히 양옥관 선생님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번역된 시기부터 번역가 선생님의 나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하면서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도입부에 노르웨이의 숲 노래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문장이 특히 달라서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먼저 문학사상사 상실의 시대 버전입니다. 그건 어떤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렬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았다. 이게 문학사상가 버전이고, 미음사의 노르웨이의 숲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문학사상사 버전이 약간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렬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았다. 이 문장이 좀 길죠. 그리고 격렬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읽으면은 왜 격렬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사를 2번 사용함으로써 뭔가 조금 더 혼란스러운 화자의 모습을 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양옥과 선생님의 민음사 번역은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문장 자체 유려하게 조금 콤팩트하고 심플하게 문장 자체가 말이 되게 조금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전체적으로 번역 2의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루키를 처음 읽었을 때 참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상실의 시대의 번역 2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민음사 버전은 조금 해외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느낌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좀 요즘 느낌으로 번역 자체를 굉장히 잘 하신 느낌이에요. 그리고 번역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점이 주인공 와타나베의 말투인데요. 이 와타나베의 말투가 2개의 판본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미도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딱 한 문장으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는데요. 미도리가 담배를 피울 때 와타나베가 이 말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학 사상사 버전입니다. 말보로는 여자가 피우는 담배가 아니야. 민음사 버전입니다. 말보로는 여자애가 피우는 담배는 아니야. 그러니까 2개의 말투가 같은데 여자애가 피우는 담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여자애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미도리를 조금 더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 이 소설의 2장에 있는 기즈키의 죽음을 맞이한 와타나베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친구 기즈키가 자살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서 문단과 문단 사이에 배치하고 볼드체로 이렇게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이 문장에서 온 것만 같이 삶의 중간에 죽음이 있고, 그래서 이 죽음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다. 상실의 시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민음사 버전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콤팩트하게 문장이 탁 좁혀졌거든요. 마치 명대사처럼. 그래서 대극이라는 말을 쓰셨고 그 일부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대비를 좀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대극이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도 이게 아무래도 세계 문학 전집 그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고전의 느낌을 좀 살리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여기는 이제 그 배치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볼드가 아니고 글씨체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 문장의 차이로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유정 선생님의 번역은 많이 설명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원문을 계속 이렇게 그대로 옮겼다 이런 느낌이라면, 양옥관 선생님의 번역은 이거를 한국어로 읽었을 때에도 읽음직한가, 조금 그러한 면을 많이 고려를 하신 번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상실의 시대로 19년 전에 읽고 이제 이 콘텐츠를 위해서 다시 19년 만에 읽었다고 했잖아요. 역시 다시 읽어본 결과 저는 여전히 상실의 시대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판본 중에 사실 이제 요즘 이 책을 다시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이 읽어봄직한 것은 아무래도 민음사의 노르웨이의 숲인 것 같아요. 표지도 그 새로 나온 빨간 색깔 그 책이 소장하기에는 좋고 이렇게 한데, 저는 아무래도 저자의 서문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한다면 상실의 시대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맞춰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19년 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건대, 소감을 말해보건대, 사실 하루키 책을 나는 그거 사춘기 때 읽어봤고 지금 다시 읽으니까 너무 유치해서 못 읽겠더라. 나는 그거 20대 때 읽고 말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꺼드럭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30대, 40대가 되어서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실의 시대가 하루키가 40살이 되어서 쓴 책이고 화자가 그 나이대예요. 하루키가 이 책을 썼을 때 그 나이, 그러니까 37세라고 되어 있지만 만 37세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거의 40이고, 그 사람이 그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날에 그토록 자기 중심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랬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그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나는 나밖에 몰랐구나. 이것을 회고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기적인 거를 알아차리려면 지금의 나는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30대, 40대가 되어서 그 화자의 회고하는 상황의 화자에 이입해서 이 책을 읽으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맛으로, 다른 감상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때 뭐 어릴 때 읽었을 때 좋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 이제 메인 이야기가 되는 20대 때 이야기에 이제 몰입을 해서 읽었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때를 회고하는 내 자신, 와타나베의 보잉치사치기를 탄 내 자신에 한번 이입해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책 이야기 미리의 생활 감상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의 콘텐츠 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